여러분, 아침에 일어나 소변을 보셨는데 병이 물에 비누를 풀어놓은 것처럼 하얀 거품이 가득하고 한참이 지나도 사라지지 않는 것을 보신 적 있으십니까? 만약 그렇다면 지금 당장 하시던 모든 일을 멈추고 제 이야기에 집중하셔야 합니다. 그것은 당신의 신장, 즉 콩팥이 망가지고 있다는 당신의 몸이 보내는 처절한 구조, 신호이자 죽음의 경고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피곤해서 그런가 보다 하고 이 신호를 무시했다가는 몇 년 뒤 당신은 팔에 굵은 주사 바늘을 꽂고 일주일에 3번씩 병원에 가서 4시간 동안 죽은 듯이 누워 피를 걸러내야 하는 혈액투석 신세가 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서울에서 35년 동안 망가진 콩팥을 되살리고 수만 명의 환자들을 투석의 공포에서 구해낸 신장내과 전문의 박서연입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께 대한민국 국민 99%가 모르고 있는 소변 거품의 진짜 의미와 반대로 망가져가는 콩팥을 되살리고 평생 투석 없이 살게 만드는 기적의 레시피에 대해 제 의사 인생 전부를 걸고 낱낱이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오늘 제 이야기만 끝까지 들으시면 더 이상 비싼 영양제나 검증되지 않은 민간요법에 돈을 낭비하지 않고 당신의 밥상 위에서 당신의 부엌에서 콩팥을 살리는 최고의 명약을 찾게 되실 겁니다. 제가 오늘 알려드릴 이 신장 회춘 주스는 돈으로 따지면 수억 원의 가치를 하는 제 35년 의사 인생의 결정체입니다. 이 영상을 끝까지 보지 않으시면 정말 평생 땅을 치고 후회하실 수도 있습니다. 오늘 제 이야기에 귀 기울일 준비가 되셨다면 우선 구독과 좋아요 가볍게 눌러주시고 댓글에 숫자 2를 남겨주십시오. 그럼 지금부터 당신의 콩팥 그리고 당신의 남은 인생을 바꾸어줄 진짜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제가 오늘 다룬 어떤 환자의 이야기에 앞서 제 가장 친한 친구의 이야기를 먼저 해야겠습니다. 이 이야기를 하는 것이 제게는 너무나도 가슴 아픈 일이지만 이 친구의 피눈물 어린 후회가 여러분에게는 가장 강력한 경고가 될 것이라 믿기 때문입니다. 저와는 의과대학 동기이자 평생을 함께한 제 친구는 누구보다 똑똑하고 자존심 강한 외과 의사였습니다. 늘 바쁘다는 핑계로 자기 몸을 돌보지 않았고 제가 아무리 건강검진 좀 받아보라고 핀잔을 줘도 의사가 제 몸은 알아서 한다며 큰 소리를 치곤 했습니다. 몇 해 전 그 친구가 제게 뜬금없이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서연아, 나 요즘 소변에 거품이 좀 많이 생기는데 이거 왜 이러냐? 내가 요즘 좀 피곤해서 그런가? 저는 그 말을 듣는 순간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제가 신장내과 의사 아닙니까? 저는 그에게 당장 병원에 와서 정밀 검사를 받아보라고 이건 그냥 피곤해서 생기는 게 아닐 수 있다고 신신당부를 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알았다고 대답만 할 뿐 바쁘다는 핑계로 몇 달을 그냥 흘려보냈습니다. 그리고 6개월 뒤 그는 응급실에 실려왔습니다. 숨도 제대로 못 쉴 정도로 온몸이 퉁퉁 붓고 혈압은 하늘 높은 줄 모르고 치솟은 상태였습니다. 검사 결과 그의 양쪽 콩팥은 이미 기능을 거의 다 잃어버린 말기 신부전 상태였습니다. 당장 혈액투석을 시작하지 않으면 일주일을 넘기기 힘든 위급한 상황이었습니다. 투석실 침대에 누워 멍하니 천장만 바라보던 그 친구가 제 손을 잡고 울면서 말했습니다. 서연아, 내가 정말 어리석었다. 내가 그때 네 말만 들었어도 소변 거품 그거 별거 아니라고 생각했는데 그게 내 인생을 이렇게 망가뜨릴 줄은 정말 꿈에도 몰랐다. 나 이제 평생 이렇게 살아야 하니 수술실에서 칼을 잡던 내 손으로 이제 내 팔에 꽂힌 주사바늘만 만지작거리며 살아야 하는 거니 저는 아무 말도 해줄 수가 없었습니다. 그저 친구의 손을 잡고 함께 울어주는 것밖에는요. 여러분, 제 친구의 이야기가 먼 나라 이야기처럼 들리십니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수많은 분들이 설마 나는 아니겠지 하는 안일한 생각으로 콩팥이 보내는 마지막 구조 신호를 외면하고 있습니다. 제 친구의 비극적인 이야기를 듣고 나니 많은 분들이 갑자기 불안해지셨을 겁니다.
나도 어제 소변에 거품이 좀 있었던 것 같은데 나도 병원에 가봐야 하나 하고 걱정이 되실 겁니다. 진정하십시오. 모든 거품이 다 위험한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여러분이 집에서 단 10분만 투자해서 내 소변의 거품이 괜찮은 거품인지 아니면 당장 병원에 달려가야 할 위험한 거품인지를 정확하게 구분해내는 저만의 특별한 비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제가 저희 병원 환자분들에게만 가르쳐드리는 아침 소변 10분 테스트입니다. 먼저 아침에 일어나서 보는 첫 소변이 가장 정확합니다. 밤새 농축된 소변이라 콩팥의 상태를 가장 잘 보여주기 때문입니다. 소변을 보신 후에 바로 물을 내리지 마십시오. 그리고 딱 10분만 다른 일을 하고 오십시오. 양치를 하시거나 세수를 하셔도 좋습니다. 그리고 10분 뒤에 다시 병이 속을 들여다보는 겁니다. 만약 10분 전에 보았던 거품이 대부분 사라지고 물 표면이 잠잠해져 있다면 그것은 산 거품입니다. 소변 줄기의 힘 때문에 일시적으로 생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되는 착한 거품입니다. 하지만 만약 10분이 지났는데도 마치 비누를 풀어놓은 것처럼 잔잔한 거품들이 여전히 병이 가장자리에 그대로 남아있다면 그것은 바로 죽은 거품입니다. 이것이 바로 콩팥에서 단백질이 새어나오고 있다는 강력한 위험 신호입니다. 이때는 망설이지 마시고 휴대폰을 꺼내서 그 거품 사진을 찍어 두십시오. 그리고 가까운 병원을 찾아 의사에게 그 사진을 보여주며 제 소변에 이런 거품이 생깁니다. 정밀 검사를 받고 싶습니다. 하고 당당하게 요구하셔야 합니다. 제가 쉬운 비유를 하나 들어보겠습니다. 우리 콩팥은 수백만 개의 아주 미세한 거름망으로 이루어진 정수기 필터와도 같습니다. 건강한 콩팥은 이 거름망이 아주 촘촘해서 우리 몸에 필요한 단백질이나 혈구 같은 좋은 영양분은 빠져나가지 못하게 꽉 붙잡아두고 노폐물만 소변으로 내보냅니다. 그런데 고혈압이나 당뇨 같은 병으로 이 거름망이 찢어지거나 구멍이 뚫리면 어떻게 될까요? 마치 찢어진 스타킹 사이로 살이 비치듯이 이 구멍 사이로 우리 몸의 영양분인 단백질이 마구마구 빠져나가 버리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단백뇨이고 이 단백질이 소변의 표면 장력을 바꾸어 잘 사라지지 않는 거품을 만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아시겠습니까? 죽은 거품으로는 당신의 콩팥이라는 정수기 필터가 찢어지고 있다는 비명소리입니다. 이 비명소리를 절대로 외면해서는 안 됩니다. 제가 여러분께 콩팥을 살리는 기적의 레시피를 알려드리기 전에 의사로서 반드시 먼저 짚고 넘어가야 할 것이 있습니다. 바로 한번 망가지기 시작한 콩팥이 얼마나 빠르고 처참하게 돌이킬 수 없는 상태로 진행되는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것은 제가 젊은 시절 저의 스승이자 대한민국 신장학의 아버지로 불리는 최진우 교수님께 귀에 못이 박이도록 들었던 이야기입니다. 교수님은 평생을 말기 신부전 환자들을 돌보며 어떻게든 그 비극을 막아보려고 애쓰셨던 분입니다. 제가 수련회 시절 한 중년 남성 환자가 처음으로 단백뇨 진단을 받았습니다. 저는 이제부터 약 잘 드시고 생활 습관만 잘 관리하시면 괜찮아지실 겁니다. 하고 희망적인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 모습을 지켜보던 교수님께서 진료가 끝난 후에 저를 조용히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아주 무서운 표정으로 호통을 치셨습니다. 그분의 목소리에는 수많은 환자들의 생사를 지켜본 노의사의 깊은 안타까움이 담겨 있었습니다. 박 선생, 지금 무슨 소리를 하는 건가? 환자에게 막연한 희망을 주는 것이 의사가 할 일인가? 콩팥은 한번 망가지면 절대 예전으로 되돌아오지 않는다는 냉엄한 현실을 환자가 뼈에 새기도록 알려주어야지. 저는 부끄러움에 고개를 들 수 없었습니다. 교수님은 콩팥이 망가지는 과정을 가파른 내리막길을 굴러내려가는 녹슨 자동차에 비유하셨습니다. 콩팥 기능이 30% 이상 망가지기 전까지
우리 몸은 아무런 증상을 느끼지 못하네. 이것이 바로 침묵의 장기. 콩팥이 가진 가장 무서운 함정이지. 그러다가 단백뇨라는 첫 번째 경고등이 켜지는 순간 이미 자동차는 브레이크가 고장난 채 내리막길에 들어선 것과 같아. 초기에는 약물과 생활 습관 개선이라는 핸들 조작으로 자동차가 길 옆으로 굴러 떨어지지 않도록 겨우 버틸 수 있네. 하지만 여기서 관리를 소홀히 하면 중기 단계로 넘어가면서 자동차의 속도는 걷잡을 수 없이 빨라지지. 이때부터는 온몸이 붓고 숨이 차고 밤에 쥐가 나서 잠을 못 자는 끔찍한 증상들이 나타나기 시작해. 그리고 마침내 콩팥 기능이 15% 이하로 떨어지는 말기 단계에 이르면 자동차는 절벽 아래로 추락하고 마는 걸세. 이때부터는 입에서 소변 냄새가 나고 구역질이 나서 밥도 못 먹고 뼈는 삭아내리지. 결국 투석이나 이식 없이는 생명을 유지할 수 없는 상태가 되는 거야. 박 선생 의사는 환자에게 이 모든 과정을 눈앞에 그려지듯 생생하게 알려줄 의무가 있네. 그래야 환자가 정신을 차리고 자신의 생명을 지키기 위해 싸울 것 아닌가 여러분. 스승님의 피 끓는 호소를 가슴에 새기셔야 합니다. 당신의 콩팥 자동차는 지금 어느 내리막길에 서 있습니까? 자, 그렇다면 이제 브레이크가 고장난 채 내리막길을 질주하는 당신의 콩팥 자동차를 멈추고 다시 언덕 위로 끌어올릴 수 있는 그 기적의 비법을 여러분께 공개하겠습니다. 이것은 제가 35년간 수만 명의 환자들을 치료하며 완성한 약이 아닌 음식으로 콩팥에 찢어진 거름망을 회복시키는 저만의 신장 회춘 주스 황금 레시피입니다. 제가 앞서 소변 거품이 일주일 만에 사라지는 비밀 레시피가 있다고 말씀드렸죠. 바로 이 주스입니다. 그 기적의 주인공은 바로 우리가 여름철에 흔히 먹는 수박입니다. 그런데 진짜 보물은 우리가 맛있게 먹고 버리는 그 수박 껍질에 숨어 있습니다. 아마 많은 분들이 수박 껍질 그걸 어떻게 먹어 하고 놀라실 겁니다. 하지만 제 말을 끝까지 들어보십시오. 수박의 붉은 과육과 단단한 초록 껍질 사이에 있는 그 하얀 속살 부분, 다들 아시죠? 바로 이 하얀 부분에 시트롤린이라는 아주 특별한 성분이 붉은 과육보다 몇 배는 더 많이 들어 있습니다. 이 시트롤린이라는 성분이 바로 우리 몸속에 들어가면 혈관을 확장시키고 혈액순환을 원활하게 만들어주는 역할을 합니다. 제가 쉬운 비유를 하나 들어보겠습니다. 꽉 막힌 도로에 차들이 빽빽하게 서 있으면 경적이 울리고 매연이 가득 차는 교통대란이 일어납니다. 우리 콩팥의 혈관도 마찬가지입니다. 혈압이 높아져 혈관이 좁아지면 그 압력을 이기지 못하고 거름망이 찢어지게 되는 겁니다. 시트롤린은 이 꽉 막힌 도로를 시원하게 뚫린 8차선 고속도로로 만들어주는 교통경찰과도 같은 역할을 합니다. 혈관이 넓어지니 혈압은 자연스럽게 내려가고 찢어진 콩팥 거름망에 가해지던 압력이 줄어들어 스스로 회복할 수 있는 시간을 벌어주는 겁니다. 신장 회춘 주스를 만드는 법은 이렇습니다. 수박 껍질의 초록색 겉부분은 감자 깎는 칼로 얇게 벗겨냅니다. 그리고 남아있는 하얀 속살 부분을 믹서기에 갈기 좋게 잘라줍니다. 여기에 콩팥의 염증을 가라앉혀주는 최고의 과일 체리를 5-6알 정도 함께 넣어줍니다. 그리고 물을 약간 넣고 믹서기에 곱게 갈아주면 완성입니다. 이 주스를 매일 아침 공복에 딱 한 잔씩만 일주일만 마셔보십시오. 아침 소변의 거품이 눈에 띄게 줄어들고 몸이 가뿐해지는 놀라운 경험을 하시게 될 겁니다. 단 여기서 아주 중요한 주의사항이 있습니다. 콩팥 기능이 이미 많이 약해진 말기 신부전 환자분들은 수박의 칼륨 성분이 오히려 독이 될 수 있으니 절대 마음대로 드시면 안 되고 반드시 주치의와 상의하셔야 합니다. 다음 장에서는 이 주스와 함께 먹으면 콩팥을 살리는 효과가 100배는 더 강력해지는 또 다른 음식들의 비밀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제가 앞서 소개해드렸던 약을 3개나 먹어도
혈압과 혈당이 잡히지 않아 절망했던 이정수 선생님 이야기를 기억하십니까? 저는 그분께 밥 짓는 법을 바꾸는 것과 동시에 매일 아침 신장 회춘 주스를 마셔보시라고 처방해 드렸습니다. 그리고 정확히 한 달 뒤 그는 이전과는 완전히 다른 사람처럼 얼굴에 환한 미소를 띠고 진료실을 다시 찾아왔습니다. 그의 손에는 한 달치 혈압약이 거의 그대로 남아있는 약 봉투가 들려 있었습니다. 원장님, 이것 좀 보십시오. 제가 혈압이 너무 안정적으로 조절돼서 동네 병원 선생님이 혈압약을 3개에서 하나로 줄여주셨습니다. 제가 평생 이 약을 끊는 날이 올 거라고는 상상도 못했습니다. 밥 바꾸고 아침에 수박 껍질, 주스 한 잔 마셨을 뿐인데 이게 정말 제 몸에 일어난 일이 맞습니까? 그의 목소리에는 예전에는 찾아볼 수 없었던 활기와 자신감이 넘쳤습니다. 여러분, 기적은 멀리 있지 않습니다. 바로 당신의 부엌, 당신의 냉장고 안에 있습니다. 오늘은 신장 회춘 주스와 함께 먹으면 그 효과를 100배는 더 끌어올리는 콩팥을 살리는 또 다른 숨은 보물들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숨은 보물은 바로 사과 껍질입니다. 많은 분들이 사과를 깎아 먹으면서 가장 중요한 보물은 그냥 버리고 있습니다. 바로 사과 껍질에 풍부하게 들어있는 펙틴이라는 성분입니다. 이 펙틴은 우리 몸속에 들어가면 아주 끈적끈적한 젤 형태로 변해서 혈관 속에 떠다니는 나쁜 콜레스테롤과 노폐물들을 자석처럼 착 달라붙게 해서 몸 밖으로 함께 끌고 나가는 아주 강력한 혈관 청소부 역할을 합니다. 콩팥 거름망을 망가뜨리는 또 다른 주범이 바로 이 혈관 기름때인데 사과 껍질이 이 기름때를 깨끗하게 청소해 주는 겁니다. 그러니 앞으로 사과는 깨끗하게 씻어서 반드시 껍질째 드십시오. 두 번째, 숨은 보물은 무가당 크랜베리 주스입니다. 크랜베리는 요로 건강의 수호신이라고 불릴 정도로 우리 몸의 소변이 지나가는 길, 즉 요로의 염증을 막아주는 효과가 탁월합니다. 요로에 염증이 생기면 이 염증균이 거꾸로 타고 올라가 콩팥까지 감염시켜 신우신염이라는 무서운 병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크랜베리는 이 나쁜 염증균들이 요로벽에 아예 달라붙지 못하도록 미끌미끌한 코팅을 해주는 역할을 합니다. 단 시중에 파는 달콤한 크랜베리 주스는 설탕 덩어리이니 절대 안 됩니다. 반드시 설탕이 전혀 첨가되지 않은 100% 원액 주스를 물에 희석해서 드셔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콩팥을 살리는 최고의 생활, 습관물 마시기의 비밀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물은 하루에 2LA씩 마셔야 한다는 말만 듣고 억지로 물을 마시다가 탈이 나곤 합니다. 제가 오늘 내 몸에 딱 맞는 하루 물 섭취량을 계산하는 황금 공식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바로 내 체중 곱하기 30ml입니다. 예를 들어 내 체중이 60kg이라면 60 곱하기 30, 즉 800ml, 약 6pl가 조금 안 되는 양의 물을 드시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 물을 한 번에 벌컥벌컥 마시는 것이 아니라 하루 종일 한두 모금씩 나누어 마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 차가운 물보다는 우리 청과 비슷한 미지근한 물을 드시는 것이 콩팥에 부담을 주지 않는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기억하십시오. 올바른 물 한 잔이 비싼 보약 10첩보다 낫습니다. 자, 이제 여러분은 콩팥에 좋은 음식들을 충분히 알게 되셨습니다. 하지만 좋은 음식을 챙겨 먹는 것보다 어쩌면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콩팥을 망가뜨리는 최악의 음식들을 피하는 것입니다. 빠진 독에 아무리 좋은 물을 부어봐야 소용이 없듯 콩팥을 망가뜨리는 음식을 계속 먹으면서 콩팥이 좋아지기를 바라는 것은 어리석은 일입니다. 제가 오늘 여러분의 밥상에서 지금 당장 치워버려야 할 콩팥 도둑 3형제를 공개하겠습니다. 첫 번째, 그리고 가장 나쁜 도둑은 바로 국물과 찌개입니다.
우리 한국 사람들 뜨끈한 국물 없으면 밥 먹은 것 같지 않다고들 하시지요. 하지만 그 국물 한 그릇에 당신의 콩팥을 망가뜨리는 어마어마한 양의 나트륨, 즉 소금이 들어있다는 사실을 아셔야 합니다. 제가 앞서 콩팥을 비단 거름망에 나트륨을 뾰족한 자갈맹이에 비유했던 것 기억나십니까? 국물을 마시는 것은 이 비단 거름망에 매일같이 한 움큼의 자갈을 쏟아붓고 벅벅 문지르는 것과 똑같은 행동입니다. 오늘부터 3개월만 딱 목표를 정하고 국물은 건더기만 드시고 찌개는 딱 절반만 드셔보십시오. 처음에는 밍밍하고 맛이 없는 것 같아도 우리 혀는 금방 적응합니다. 그리고 당신의 콩팥은 비로소 편안하게 숨을 쉬기 시작할 겁니다. 두 번째 도둑은 가공식품과 인스턴트 음식입니다. 햄소시지, 라면 과자. 바쁘고 입맛 없을 때 참 편하고 맛있지요. 하지만 이 음식들 속에는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무서운 첨가물, 바로 인 성분이 아주 많이 들어 있습니다. 원래 인은 우리 뼈를 구성하는 좋은 성분이지만 이렇게 가공식품을 통해 과도하게 섭취하면 콩팥에 쌓여서 콩팥 기능을 망가뜨리고 오히려 뼈를 약하게 만드는 주범이 됩니다. 오늘부터 장을 보실 때 음식 뒷면의 성분표를 한번 들여다보는 습관을 들이십시오. 그리고 당신의 장바구니에 자연의 재료 대신 공장에서 만들어진 음식들이 더 많이 담겨 있지는 않은지 한번 반성해 보셔야 합니다. 세 번째 도둑은 바로 과도한 단백질입니다. 많은 분들이 나이가 들면 근육이 빠진다고 단백질을 많이 먹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다. 물론 맞는 말입니다. 하지만 콩팥 기능이 이미 약해진 분들에게 과도한 단백질 섭취는 오히려 치명적인 독이 될 수 있습니다. 단백질이 우리 몸에서 소화되고 남은 찌꺼기가 바로 요산인데 이 요산을 걸러내는 곳이 바로 콩팥입니다. 이미 지쳐있는 콩팥에게 과도한 단백질 찌꺼기를 청소하라고 계속해서 일을 시키면 콩팥은 결국 과로사하고 마는 겁니다. 그렇다면 단백질을 얼마나 먹어야 할까요? 가장 쉬운 황금 법칙은 내 체중 1kg당 1.8 얘기입니다. 예를 들어 내 체중이 60kg이라면 하루에 약 50g 정도의 단백질을 드시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 그리고 이 단백질도 붉은 고기보다는 콩팥에 부담을 덜 주는 계란, 두부, 생선, 콩 같은 식물성 단백질과 흰살 생선 위주로 섭취하시는 것이 가장 현명한 방법입니다. 기억하십시오. 당신이 무심코 입에 넣는 그 음식이 당신의 콩팥을 살릴 수도 죽일 수도 있습니다. 이번에는 제가 알려드린 식단과 생활 습관 개선을 통해 지긋지긋한 야간뇨와 불면증에서 벗어나 10년 만에 처음으로 꿀잠을 자게 되었다는 70살 김 여사님의 이야기를 해드리겠습니다. 김 여사님은 밤만 되면 화장실을 서너 번씩 들락날락하느라 잠을 제대로 자본 지가 언제인지 기억도 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깊은 잠을 못 자니 낮은 늘 멍하고 피곤하고 삶의 질은 엉망이었습니다. 그녀는 제게 찾아와 원장님, 저는 무슨 병에 걸린 걸까요? 나이가 들면 다들 이런 건가요? 하고 불안해 하셨습니다. 그녀의 검사 결과 콩팥 기능이 정상 수치보다 약간 떨어져 있는 초기 신부전 단계였습니다. 저는 그녀에게 어머님 밤에 소변을 자주 보시는 것은 어머님의 방광이 약해서가 아니라 어머님의 콩팥이 밤낮 없이 혹사당하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하고 설명해 드렸습니다. 건강한 콩팥은 우리가 잠을 자는 동안에는 소변을 농축시켜서 밤새 화장실에 가지 않도록 우리 몸을 편안하게 쉬게 해줍니다. 하지만 콩팥 기능이 떨어지면 이 소변 농축 능력이 고장나서 밤에도 나처럼 계속해서 소변을 만들어내는 겁니다. 저는 그녀에게 약을 처방하는 대신 3가지 생활 처방을 내려드렸습니다. 첫째, 저녁 8시 이후에는 물을 포함한 모든 음료 섭취를 중단할 것. 둘째, 저녁 식사는 최대한 싱겁게, 특히 국물은 절대 먹지 말 것. 셋째, 잠자리에 들기 전에 제가 알려드리는 발목 펌프 운동을 5분간 할 것. 발목 펌프 운동은 아주 간단합니다. 자리에 편안하게 누워서 양쪽 발목을 힘차게 몸쪽으로 당겼다가
다시 바닥 쪽으로 쭉 뻗어주는 동작을 반복하는 겁니다. 이 간단한 동작이 낮 동안 다리 쪽에 몰려있던 혈액과 수분을 심장과 콩팥 쪽으로 다시 쭉 펌프질 해주는 제2의 심장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잠들기 전에 미리 불필요한 수분을 소변으로 배출시켜주는 효과가 있는 겁니다. 김 여사님은 제 말을 믿고 딱 한 달만 실천해 보셨다고 합니다. 그리고 한 달 뒤 그녀는 몰라보게 밝아진 얼굴로 저를 찾아왔습니다. 원장님, 정말 믿을 수가 없습니다. 제가 어젯밤에는 정말 단 한 번도 깨지 않고 아침까지 잤습니다. 10년 만에 처음입니다. 아침에 일어났는데 세상이 이렇게 개운하고 상쾌한 건지 처음 알았습니다. 이제 살 것 같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여러분, 혹시 밤새 화장실을 들락거리느라 잠 못 이루고 계십니까? 그렇다면 오늘 밤 약 대신 발목 펌프 운동을 시작해 보십시오. 당신의 콩팥과 당신의 밤이 편안해질 것입니다. 자, 이제 거의 다 왔습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콩팥을 살리는 구체적인 음식과 운동, 그리고 생활 습관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하지만 제가 오늘 이 이야기의 마지막 부분에서 정말로 강조하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콩팥 건강이 단순히 소변 문제나 부종 문제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콩팥 건강은 당신의 혈관 건강과 직결되고 더 나아가 당신의 전신 건강과 수명을 결정짓는 우리 몸의 가장 근본적인 주춧돌입니다. 많은 분들이 고혈압이나 당뇨가 콩팥을 망가뜨린다고만 생각하십니다. 물론 맞는 말입니다. 하지만 그 반대도 사실입니다. 망가진 콩팥은 고혈압과 심장병, 그리고 뇌졸중 같은 치명적인 혈관 질환을 일으키는 가장 무서운 시한폭탄이 될 수 있습니다. 콩팥은 우리 몸의 혈압을 조절하는 아주 중요한 호르몬을 만들어냅니다. 그런데 콩팥이 망가지면 이 호르몬 시스템이 고장나서 아무리 혈압약을 먹어도 조절되지 않는 고혈압이 생깁니다. 또한 콩팥은 우리 몸의 전해질과 수분의 균형을 맞추는 역할을 합니다. 그런데 콩팥이 망가지면 이 균형이 깨져서 심장이 불규칙하게 뛰는 부정맥이 생기거나 심장이 기능을 멈추는 심부전이 올 수 있습니다. 실제로 말기 심부전 환자들의 가장 주된 사망 원인은 콩팥병 그 자체가 아니라 바로 이 콩팥 합병증으로 인한 심장마비와 뇌졸중입니다. 여러분, 이제 콩팥 건강이 얼마나 중요한지 뼈저리게 느끼시겠습니까? 콩팥을 지키는 것은 단순히 투석을 피하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당신의 심장과 뇌 목숨을 지키는 일입니다. 오늘 이렇게 긴 시간 동안 제 이야기에 귀 기울여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께 약이나 주사가 아닌 매일 먹는 밥 한 그릇과 주스 한 잔을 통해 지긋지긋한 만성질환의 고리를 끊고 건강한 인생을 되찾는 비법에 대해 말씀드렸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오늘 제가 알려드린 이 모든 지식과 비법을 완성시키는 가장 중요하고 핵심적인 마지막 비밀 하나를 알려드리며 이야기를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그 어떤 명의의 처방보다, 그 어떤 비싼 보약보다 더 중요한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감사하는 마음입니다. 최고의 약은 병원이나 약국이 아니라 바로 당신의 부엌에 있고 최고의 의사는 바로 당신 자신이라는 사실입니다. 제가 오늘 콩팥을 살리는 기적의 주스와 밥을 보약으로 만드는 4가지 비법을 알려드렸습니다. 하지만 이 모든 물질적인 재료보다 더 중요한 마지막 재료가 있습니다. 바로 이 음식을 준비하고 이 음식을 먹을 수 있음에 감사하는 당신의 마음입니다. 제가 의사로서 수많은 환자들을 만나며 깨달은 것은 아무리 좋은 약을 쓰고 아무리 좋은 음식을 먹어도 그 마음이 불안과 원망, 절망으로 가득 차 있으면 결코 병이 낫지 않는다는 사실이었습니다. 감사하는 마음은 우리 몸의 긴장을 풀어주고 스트레스 호르몬을 줄여주며 면역세포를 활성화시키는 가장 강력한 치유의 스위치입니다. 오늘부터 아침에 일어나 소변을 보실 때
거품이 있나 없나 불안한 마음으로 보지 마십시오. 대신 밤새 내 몸에 독소를 걸러주느라 정말 고생 많았다. 고맙다, 내 콩팥아. 하고 감사하는 마음을 보내주십시오. 그리고 식탁에 앉아 밥을 드시기 전에 잠시 눈을 감고 기도하십시오. 이 밥 한 그릇이 내 몸에 들어가 피가 되고 살이 되어 내 콩팥을 튼튼하게 만들어줄 것을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이 작은 마음의 변화가 당신이 먹는 음식 하나하나를 진짜 생명의 에너지로 바꾸어 줄 것입니다. 자, 이제 선택은 여러분의 몫입니다. 오늘 저녁에도 지금까지 해왔던 대로 무심코 독이 되는 밥상을 차리시겠습니까? 아니면 오늘 제가 알려드린 지혜를 바탕으로 당신과 당신 가족의 생명을 살리는 보약 밥상을 차리시겠습니까? 미루지 마십시오. 당신의 건강은, 당신의 행복은 바로 오늘 당신의 부엌에서 당신의 손으로 직접 만드는 것입니다.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삶에 희망의 등불이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오늘 내용이 마음에 깊은 울림을 주었다면 잊지 마시고 좋아요 한번 꾹 눌러주시고 구독 버튼을 눌러 저 박서연의 건강하고 지혜로운 정보를 계속해서 받아보십시오. 그리고 이 영상이 단 한 분이라도 더 건강을 되찾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당신이 사랑하는 가족과 친구들에게 이 이야기를 꼭 공유해 주십시오. 마지막으로 오늘 제 이야기를 들으신 소감과 함께 오늘부터 내 콩팥을 보약으로 지키겠습니다 하는 여러분의 힘찬 다짐을 아래 댓글로 남겨주십시오. 여러분의 그 용기 있는 약속 하나하나가 모여 더 건강하고 행복한 우리 사회를 만드는 가장 큰 힘이 될 것입니다. 저는 언제나 이 자리에서 여러분 모두가 마지막 순간까지 투석 없이 내 몸의 힘으로 건강하고 활기찬 삶을 살아가시기를 진심으로 응원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당신의 평생 건강 주치의 박서연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